됐죠? 그럼 우리 점점 더워지는 지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더워지는 지구는 얘들아, 일단 지구는 그래도 우리가 살 만큼 따뜻하단 말이야. 오늘 우리 햇빛이 쨍쨍, 쨍쨍. 햇빛 쨍쨍. 오늘 햇빛 쨍쨍이야. 오늘 햇빛 쨍쨍이야.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우리는 자유롭게 돌아다니진 못하지만 어쨌든 네, 안에서 보기만 하는 것도 기분이 좋죠. 날씨가 좋으면. 근데 이제 이게 필요 이상으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데워지는 그런 거를 바로 지구온난화라고 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더워지는 지구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지구온난화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지구가 왜 따뜻해지는지 그 온실 효과에 대한 거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실 효과가 뭔지 먼저 볼게요. 온실 효과의 의미는요, 대기가 지표로 재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게 측정되는 거, 높게 나타나는 현상, 이게 온실 효과예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뜨거워지면 지구 온난화다 이 말이죠. 이어서 이 온실 효과가 일어나려면 얘들아 대기가 있어야 되잖아. 대기가. 근데 이 대기에는 이게 있어야만 흡수를 잘 할 수 있어. 뭘까? 바로 온실기체죠. 대기 속 온실기체가 있어야 온실 효과가 원활하게 일어나겠죠. 근데 이 온실기체의 이제 의미도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온실기체에 다양한 기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메테인, 그 다음에 수증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건 바로 이 이산화탄소죠. 네, 아시겠죠? 이 온실기체로 인해서 온실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난 시간에 네, 지난 시간에 여기 이렇게 순환하는 그 과정만 여기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네, 지구가 있고요. 대기로 방출, 대기에서 흡수, 그 다음에 대기에서 지표로 재방출하는 게 이 과정이죠. 이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구가 따뜻하게 데워진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 지표로 재방출하는 과정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이 온실 효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됐고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 효과 이제 하고 여기에서 대기가 존재하는 경우와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 그 두 경우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거야. 그리고 실제로 어디가 대기가 있고 어디가 대기가 없는지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둘의 차이점과. 그래서 일단 대기가 있을 때, 없을 때를 이렇게 반갈해서 여기는 대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나타내 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기가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대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대기가 없어. 그러면 이제 뭔가 대기가 흡수하고 재방출하고 이런 과정이 없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바로 그냥 우주로 쏴버리죠. 바로 우주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버려. 그럼 애들 봐봐. 들어왔다 그냥 나가. 그럼 이게 뭐야? 흔적이 남겠니? 흔적이 남을 그 새도 없이 그냥 바로 나간단 말이야. 방출을 해버려. 그래서 지구가 따뜻하게 데워지지 않죠. 그래서 요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있을 때, 지금 지구, 우리의 경우는 어떻냐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온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있어? 네, 대기가 이렇게 있죠. 대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방출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말했던, 대기가 흡수하고 그 다음에 대기가 지표로 재방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지. 요렇게 나가려다가 못 나가고 조금만 내보낸 다음에 흡수 재방출 흡수 재방출 이런 식으로 요렇게 과정이 반복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아래에 있는 표잖아요. 표. 대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거잖아. 근데 이제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밑에 차이점에는 뭘 쓰면 되냐면 요거를 써주시면 돼요. 네, 대기가 없으면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바로 우주로 모두 방출된다. 따로 저장되거나 흔적이 남지 않아서 지구가 온도가 낮을 것이다. 만약에 없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존재할 때는 뭐라고 써주냐면요. 네, 요렇게 계속 순환을 하는 거죠. 계속 순환을 해요. 그래서 대기가 있으면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기에 흡수됐다가 지구의 복사 에너지 일부를 지표로 다시 방출해서 지구를 데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구 온난화를 간접으로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럼 영화 중에 투머로우라고 있어요. 투머로우가 2004년 영화인데요. 지구 온난화를 되게 잘 나타냈고 그리고 뭔가 지구 온난화면은 따뜻해지기만 할 것 같은데 한파가 몰려오는 그런 방식을 채용해서 영화를 만들었어.
그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대기가 존재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볼게. 일단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요.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주변을 돌고 있는 달이 있죠. 달. 달이라는 위성은 대기가 없죠. 그래서 여기 막 운석 구덩이들도 있고 막 대기가 보호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상처들이 많아요. 근데 또 온도까지 낮아. 일교차가 심하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존재할 때는 어떤 경우?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죠. 지구는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보충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딱 보면 뭔가 지구랑 달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다 적을 것 같죠. 달에는 대기가 없죠. 근데 지구에는 대기가 있어.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대기로 일부 흡수되었다가 지구에서는 다시 방출되는 과정이 반복돼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소리는 온실효과 덕분에 연평균 기온이 이 달과 지구가 차이가 난다. 요 소리죠. 난 착해. 넘어갈 거야, 그러면. 난 안 착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지구온난화, 본격적인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단 지구온난화의 개념은요, 바로 요거죠. 대기 중 온실기체의 증가로 온실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해요. 얘들아, 지구온난화 하면 하나 생각나는 드립이 있어, 내가. 이거는 굉장히 너네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너네도 언젠가 계속 생각날 거야. 나도 옛날에 그 과학 선생님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나한테도? 근데 이제 그 과학 선생님을 지구온난화를 할 때 그 나나 알지? 텔레토비에. 이제 막 앞에 서두가 막 길어. 근데 결국에 물어보는 건 텔레토비 나나가 지구에 오면 뭐라 그러게? 이거였거든? 그러면 지구온난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긴 한데 기억하세요. 내가 지구온난화만 보면 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너네도 기억날 거야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 지구온난화의 발생 원인은 바로 온실기체의 증가죠. 온실기체의 증가. 이 온실기체가 뭐가 있었지? CO2, 메테인, 수증기 이렇게 있었어요. 얘네가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바로 CO2죠. CO2가 가장 많아요. CO2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온실효과에서. 그래서 이따가는 그 그래프 곡선도 한번 볼 거예요. 온실기체, CO2와 그 지구의 기온 변화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래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뭐 이미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명칭을 딱 정리를 해줘야 나중에 누군가 막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가 지구온난화가 뭐예요? 이러면 그냥 더워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애기가 여름에 지구온난화다 이런다고 제대로 알고 알려줘야 돼. 알겠지? 네. 됐고요.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온실효과가 더 이렇게 과하게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 온실기체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온실기체 한번 증가를 시켜볼게. CO2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 메테인, 수증기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여기서 지구를 또 데려와요. 지구를 데려와서 여기서 요렇게 이제 또 복사 에너지가 나오면 이제 또 흡수하고 재방출하고 이런 과정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일단 대기로 방출을 해. 근데 이제 대기에서 얼마나 흡수한다? 평소보다 더 많이 흡수해요. 대기에서. 그 다음에 이 흡수한 거를 다시 재방출을 하는데 얼마나? 더 많이 재방출을 합니다. 더 많이 재방출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과한 온실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고까지 이어지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따로 그림은 없는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선생님의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 늘어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했던 이 이산화탄소 있지. 얘네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둘이 비슷한 상승세를 타는지 안 타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일단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그래프를 볼 건데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증가하던 게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온실기체의 증가를 함을 그치. 온실기체가 증가함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온도 변화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온도 변화도 약간 이거보다는 좀 더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어쨌든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증가하고 있구나. 온도의 증가.
그래서 이 둘을 한번 겹쳐볼게. 요렇게 겹쳐보면 애들 어때? 초록색이랑 빨간색 선이 거의 비슷하게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어요. 네, 비슷한 상승세를 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지구온난화의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수의 열팽창과 빙하가 녹으면서 생기는 해수면의 상승.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수의 열팽창은 뭐냐, 얘들아. 우리가 열팽창을 언제 배웠냐면 작년 말쯤에 8단원 할 때 배웠죠. 열팽창. 그치?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팽창을 한다고 배웠는데 해수도 약간 그런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그 빙하가 녹으면서 생기는 해수면의 상승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있다고 쳤을 때, 네, 해수면이 이렇게 있고 빙하가 있죠. 원래 빙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솟아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녹는 거야.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녹는 거죠. 그러면서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해수면이 올라오면 얘들아 엄청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일단 빙하가 녹았으니까 엄청 차가운 해수면이죠. 그치? 엄청 차가운 해수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해수면이 올라가면 이게 이제 다른데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저지대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섬이나 낮은 섬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대륙의 끄트머리 중에 낮은 데 이런 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번이 이 해수면 상승과 약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아까 이거 이어지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저지대가 사라진다. 방금 얘기했던 거. 육지 면적이 축소할 수 있다는 거지. 안 그래도 사람이요 60억이 넘는데. 그치? 근데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몰디브 2100년 수몰한다. 얘들 몰디브 어딘지 알지? 그치? 몰디브 어딘지 알죠? 그 신혼여행이나 약간 휴양지로 많이 가는 지역인데요. 여기 말고도 여기 잘 읽어보면 투발루라는 섬도 있어. 그 두 섬이 곧 사라진대. 휴양지로 사랑받는 두 섬이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수면의 상승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면 나중에 몰디브를 여행 가려고 했어. 내가 막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가야지 했는데 내가 가려고 하니까 사라졌어. 그럴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러면 넘어가서 3번 볼게요. 3, 4번. 네, 3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식물의 서식지가 바뀌고 생태계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곧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가을이랑 봄이 짧아지고 있죠. 덥거나 춥거나 이 둘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잖아. 근데 이 더운 게 우리의 여름보다 훨씬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래 안 나던 파인애플이나 뭐 바나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날 수도 있다는 거야. 네, 그렇게 식물의 서식지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살지 않는 생물들이 갑자기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존에 있던 생물들을 위협할 수 있잖아. 생태계 교란이 올 수 있죠. 그러면 안 되지. 야, 너네가 그러면 봐봐. 너네가 90살 되니까 너네한테는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너네가 자식을 낳으면 걔네는 볼 수도 있잖아. 그럼 자식을 위해서 우리도 아껴야죠. 자연을. 그 다음에 4번은요. 뭐냐면 기후가 변하고 기상이변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진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때 아닌 가뭄이 온다든지 때 아닌 가뭄이 갑자기 온다든지 비가 안 와서. 그리고 최근에 얘들아 그거 알아? 미국 북서부에 강풍이랑 한파가 엄청 왔대요. 폭설에. 네. 그래서 막 어디는 뭐 전기가 끊겼다고 막 그런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네, 북서부 기상이변 요런 것들. 기상이변. 이게 이제 이 4번이 딱 우리가 지금 바로 겪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 둘은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뭐 다산에서 일어난 건 아니니까 모를 수 있지만 만약에 버거킹을 좋아한다거나 햄버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요건 좀 크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내의 말씀, 버거킹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름 이상 기후로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토마토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천재지변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양해의 말씀드리며 버거킹은 토마토 제공이 어려울 시 해당 제품에 들어가는 소스 및 야채류를 더 추가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요런 안내문이 붙었었대, 얘들아. 토마토 수급이 어려웠대. 저는 햄버거에 토마토가 없다? 그러면 저는 안 가죠, 버거킹. 그치? 맘스터치 좋죠, 맘스터치. 그래서 어쨌든 요런 안내문이 붙었다. 그래서 굉장히 기상이변이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이 지구온난화가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넘어가서 이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요거는 얘들아, 나 어렸을 때도 항상 교과서에 있단 말이에요. 뭐 하면 맨날 막 뭐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항상 있었어. 근데 아직도 있더라고. 우리 아직 멀었나 봐. 얘들아, 너네가 꼭 개발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제품 사용. 얘들아, 이제 그래도 요즘은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자기가 선택해서 살 수 있잖아. 근데 거기에 친환경 제품인지 아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유곽 같은 것도 이제 막 코팅이 많이 되어 있다거나 막 플라스틱이 섞여 있거나 이러면 분리수거할 때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해서 너네도 골라주시면 우리 아가들도 지구온난화 예방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2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요번에 내가 생각하기에 요즘 이제 생긴 것 같은데 이제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을 개발한대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지구온난화 우리가 그렇다고 당장 내일부터 배출을 안 시킬 수는 없잖아. 우리도 생활을 하는데, 그치? 당장 우리 숨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죠? 근데 이 이산화탄소도 어딘가에 쓸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걔를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자. 그러면은 이제 지구온난화에 영향도 안 미치면서, 그러니까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가 안 가게 하면서 나중에 이 이산화탄소를 쓸 수 있게 마련도 돼 있고 요런 저장 기술 개발하면 어떨까 해서 나온 방법이래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공기 속의 수증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어떤 거냐면 포화 수증기량, 공기 속의 수증기량이 얼마나 있냐 뭐 이런 거, 약간 용해도랑 느낌이 비슷해요. 용해도 때랑. 근데 훨씬 쉽고요. 그리고 아니면 상대 습도 이런 거 계산하는 거 해볼 거니까 잘 교과서 읽어보고 학습지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돌발 퀴즈 꼭 하시고 안녕. 잘 가.